2022년 여름은 시사사에 실린 손택수 시인의 연못의 여인이라는 시 한번 보게요. 이 시를 제가 처음에 봤었을 때는 그 뒤에 시보다도 괜찮게 봐졌는데 살짝 어두워진 것 같아. 그 처음 느낀 대로 이렇게 쫙 그것을 해야 되는데 뒤에 봤을 때는 또 좀 달라진 느낌이 또 있어요. 시라는 것이. 그만큼은 잘 안 보이네 이게. 선생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 시에서 보면은 연못만 알아듣는 빗소리가 있다잖아요. 그래서 그 숲속에 연못이 되어가지고 아무도 없는데 빗소리와 약간의 낙엽, 그다음 그 안에서 스치는 약간의 바람, 스스스 스치는 누군가 다녀간 어떤 동물의, 작은 동물의 그 느낌 속으로 들어가서 그 작은 몸물 속에서 어떤 천혜의 느낌으로 아득하게 감정 속에 빠져들어야지 또 보이는 게 있겠죠. 사람의 표정에도 보면은 눈짓에도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을 수 있잖아요. 말을 하지 않잖아요. 동작이 큰 것도 아니고 딱 고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수만 가지의 표정들로 우리가 또 어떤 감정을 드러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연못만 알아듣는 빗소리처럼 그런 눈짓처럼 여러 가지 비밀들이 일렁이는 그 움직임 속에 굉장히 내밀하게 떠야지만이 보이는 그런 게 있겠죠. 그냥 조용히 들어와 있는 느낌, 고요하게. 숲에 누가 없고 그냥 바람소리와 어떤 잎을 스치는 바람소리, 그 다음에 소금쟁이의 움직임, 비가 보슬보슬 내리는 비의 느낌. 그래서 고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느낌이고, 우리 그 빛 속에서 동화가 돼서 같이 멜랑콜리해진다 할까요? 예. 그리고 숲이 다시 깨어나는 뭔가 고요와, 왜 사람의 눈빛에도 그 다음에 주름에도 여러 가지 표정들이 있잖아요. 네. 이게 못이라는 것은 어떤 그 여성성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 연못의 여인이기 때문에 은밀하게, 그러니까 여인이 더 깊게 숨어갖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숲속의 그 못이라고 하면은 여인의 그 은밀하게 숨은 그런 모습이잖아요, 이것이. 그런데 그것이 숲속에 있는 하나의 못이 하늘의 천공에서 볼 때는 그 눈 같은 거야. 왜? 눈은 모든 창을 다 비추잖아요. 사물을 다 우리 눈 안에 와서 다 비추듯이 하늘에 있는 그림자, 숲에 있는 그림자, 이런 것이 다 못 속에 들어가서 모세가 다 비치는 거야. 호수같이. 조금 더 크게 보면 호수잖아, 이것이요. 그 안에가 다 당기고 그 안에가 전부가 다 비치고 그 안에 보는 하늘을 쳐다보는 창인 것이지요. 여기서 볼 때 숲 가해로 둘러갖고 있는 그 나무들은 그 눈썹인 것이고, 그렇게 본 시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눈이라는 것이 뭐냐? 연못이라는 것이 마음의 은밀한 것을 감추는 거야. 시인의 은밀한 것을 감추는 것이고, 시인의 상상력이 감춰져 있는 것이고, 이런 곳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그 숲이 설레인다는 것은 나의 상상력과 내가 그 끄집어 오고자 한 언어의 세계가 설레인다는 뜻도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그러면서 못을 깜빡이라고 숲이 설렌다 이 말은 낮에는 한번 눈을 떴다가 밤이면 눈을 감는 못이잖아, 이것이요. 그러니까 날이 지나가면서 한 번씩 항상 깜빡거리는 연못이 되는 거야. 그 안에서 숲이라는 것은 누가 아무도 찾아와 주지도 않아. 여기는 혼자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그 숲속의 조그만 연못이지요. 여기는 낮에는 햇빛을 받아서 사물을 다 비춰주니까요. 반사시켜서. 그래서 깜빡이는 거군요. 하루가 한 번 깜빡이는 눈인 거야. 네. 여기서는. 그래서 속눈썹 뜰고도 떨어지는 잎들이 쌓여 몸물을 깊은 동자의 고요 속에 있게 한단 말이요. 그러니까 그 눈동자 속에는 다 들어올 수 있지만은 들어왔다고 그 안에서 전부가 다 내 은밀한 것을 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야. 그 그림자만 있을 뿐이잖아요, 그 속에가. 그래서 속눈썹 뜰고도 떨어지는 잎들이 쌓여 몸물을 깊은 동자의 고요 속에 있게 한다는 것은 그 하나하나 나의 눈동자, 나하고 사물하고 그 교감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이 기억 속에가 하나의 상상 속의 세계, 판타지 같은 세계 속에가 들어가 있는 거야.
여기에는. 그래서 시인의 상상 속도 된다는 거야. 이래서요. 그래서 눈썹 속으로 들어간 느낌, 그 눈 안에 고요 속으로, 몸물 안에 그 깊은 고요 속에 있는 어떤 일렁임들의 세계. 예. 예. 그래서 낙엽이 지는가 바람도 없는데 가지와 가지 사이로 건너뛰는 청설모 기척이라도 있는가. 그 안에서 그 고요 속에가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숲의 조그만 연못 속에 여인처럼 앉아있는 그 눈, 여인의 눈, 그 여인의 눈 안에서 그 가지와 가지살을 건너뛰고 있는 청설모 기척이라도 있는가. 거기에 어떤 그 움직임이 있는가. 쉬지 않고 일어나는 눈짓은 고요야말로 파문의 주인임을 알게 한다. 거기에서 조그만 파문이 일어났다는 것은 조그만 상상력이 뛰어났다는 말도 되고,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그 조그만 연못 안에서도 사물과 사물 간의 교감과 그 연결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찾아가는 거야. 상상력이란 것은, 시인이라는 것은. 그 연못을 찾아가고 있잖아요. 그 속으로. 점점. 밤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눈을 감아버린 밤. 보지 않는 곳에서 보는 거. 네, 그거를 찾아다니면서 자기의 상상력을 펼치는 것이 시인이라든가 예술가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배경을 더 강조한 느낌이에요. 예. 고요야말로 파문의 주인임을 알게 한다. 이거에서 움직임을 주시한 게 아니라 그 배경을 더 클로즈업 시킨 느낌. 예. 파문의 주인이라고 그랬으니까 예. 조연이 아닌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거울이 하루 종일 있어도 연못의 여인처럼 거울일 뿐이에요. 네. 그러다가 누군가가 파문의 주인이 지나가게 되면은 그 안에 거울이 이렇게 움직인 것 같이 보이는 거잖아. 네. 연못도 똑같은 거야. 그 파문의 주인은 누구야? 공중에 떠 있는 달도 한 번씩 지나갈 때가 있고, 해도 네. 지나갈 때가 있고, 새도 지나갈 때가 있고, 나무 이파리도 지나갈 때가 있고, 네. 그 눈동자 안에, 연못이라는 눈동자 안에 많은 사물들이 그게 비춰지는 겨울처럼 거기서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고요야말로 스크린이고, 예. 배경이고, 무대이고, 예. 펼쳐지는 음악 같은 거죠. 숲의 예. 무대예요. 거기가. 무대죠. 예. 예. 주인이죠. 그러니까. 예. 예. 연출을 해줄 수 있는. 예. 예. 그 무대 위에 올라가면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 거야. 네. 그 연못 위에만 지나가면은. 네. 그쵸. 그게 눈인 것이죠. 네. 여인의 눈. 예. 소금쟁이 발바닥에 간질밥 먹일 때 비가 오는군 하고 옆을 보는데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냐. 그렇게 뚱한 표정이라면 연못이, 눈이, 네. 세상에는 연못에만 오는 비가 있다. 연못만 알아듣는 빗소리가 있다. 외롭고 간지러운 비밀들이 은밀하밀 일렁이는 못. 아주 은밀하게 그 비밀스럽게 일렁이는 그 못이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이 사물들만 느끼고 사물들만 이야기하고 있는 못인 거야. 그 눈동자 아닌 거예요. 그 안이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 시인의 눈동자 속에가 뭐가 들어있는지 아무도 몰라. 타인의 눈동자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무도 몰라. 자기만 아는 이 은밀함이라는 그런 못이야. 그런 눈동자 속이야. 여기는. 그래서 소금쟁이 발바닥 간질발 먹일 때 비가 온다는 건 소금쟁이가 쓱 무리를 지나가면은 그러듯이 오는 비가 있단 말이죠. 그건 어떤 비야? 실제로 온 비는 아니에요. 그것이. 연못 안에서만 알고 있는 비밀의 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냐. 그렇게 뚱한 표정이라면 세상에는 연못에만 오는 비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연못만 알아듣는 빗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 안에서 비밀스럽게 우리끼리만 알고 있는 외롭고 간지러운 비밀들이 은밀하밀 일렁이는 그 안에서만 아는, 그 눈동자 안에서만 아는 그런 못이 있단 말이에요. 여인의 그 못, 연못. 마치 주파수가 서로 경계를 나뉘어서 동물들끼리만 예. 서로 자기들끼리 교신하는 그런 주파수의 영역대 알아듣는 빗소리처럼. 그래서 보잘것없는 수심에도 깎아지른 천혜의 아득함이 깃드는 못. 천혜라고 그러면 아주 깊고 먼 아득한 그런 뜻이잖아요. 하늘의 끝처럼. 예. 네. 그런 보잘것없는 수심에도 깎아지른 천혜의 아득함이 깃드는 못. 그 얄팍한 같으면서도 그 깊은 하늘 끝까지 닿을 수 있는 아늑함이 깃드는 그런 못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을 저는 보면서 숲속에 있는 연못, 은밀라밀, 천혜, 여인의 그 은밀한 곳을 이야기한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여기에서. 그래서 그 어떤 그 원초적 본능이 네. 좀 드러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한 방울의 수심이 품은 하늘에 이르기 위하여 숲에 눈을 두고 산다. 나무들이 내 대신 감았다 뜨는 눈이다. 이 나무들이 내 대신 감았다 뜨는 눈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예, 숲속에서. 나무들이 어떻게 내 대신 감았다 눈을 뜨겠어요? 낮과 밤이야, 이게 다. 예, 낮과 밤 같은 거예요. 물에 비춰서 예. 감았다 뜨는 눈이 되는 거죠. 그게 그림자. 네. 나무들의 그림자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갔다, 네. 빠졌다 나왔다, 빠졌다 나왔다. 밤이 되면은 사라져버리고, 낮이 되면 눈을 뜨고 보잖아요. 그 안에가 있으니까. 그림자처럼. 예. 그래서 사물을 봤다, 보지 않았다 하는 것이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늘에 도달할 수 없지만 그 하늘을 비춰가지고 반사시켜서 품고 있잖아요. 예, 못이. 품고 있어요, 그거. 예. 그래서 이 연못의 여인은, 연못은 세상을 다 그 안에 사물을 품고 있는 눈도 되고, 숲속에 어떤 비밀 장소 같은 것도 되고, 네. 예, 여인의 비밀 장소 같은 것도 되고, 이렇게 보여져요. 개토 같은 느낌도 들어요. 세상에서 하찮고 아무도 주목해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살고 있는 그런 공동체 같은 느낌, 개토 같이 그런 느낌도 들고, 그러니까 약자들의 살고 있는 세계, 아이들이라든가 노인들이라든가 그런 느낌도 있고. 예. 예, 여기서 그 어떤 원시의 고요함, 인간의 때가 묻지 않는 예. 세상 바깥, 새롭게 펼쳐진 세상 속에 어떤 연못의 여인이 느껴지잖아요. 아이들의 느낌이 더 맞을 수도 있겠네요. 원시, 연못에서는. 예. 예, 원시에 원시적인. 뜻하지 않는 곳, 예. 인간이 가서 파괴하지 않는 곳. 예. 인간의 손만 나면 다 그 망치해 놓잖아요, 지금. 네. 모든 것을. 그런데 그렇지 않는 곳에 대한 이야기야, 이것은. 그리고 자기가 드러내지 않는, 세상 바깥에 드러내지 않는 은밀한 곳의 이야기야. 천개의 이야기일까요? 천상의 이야기? 예. 현실에서 발딛고 사는 사람들은 그런 거 관심 없고 판타지적으로 있다고 상상을 하잖아요. 우리의 뇌 속에서, 머릿속에서. 그래서 어떤 하늘의 못과 같은 느낌? 근데 한 방울의 수심이 품은 하늘에 이르기 위하여, 그걸 왜 또 이르려고 하는 걸까요? 거기에 도달하려고 하는 걸까요? 내밀한 바람이나 소원 같은 거, 그런 거가 있다는 이야기겠죠. 예. 드러낼 수 없는, 예. 그들만의. 그 호수로 보면은 한 방울의 수심이 품은 하늘에 이르기 위하여가, 호수로 보면은 호수가 하나의 눈동자란 말이에요. 네. 눈동자 안에서 한 방울의 눈방울이 이렇게 똑 떨어질 때 같으면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고 계곡으로 이렇게 흘러갔을 때 그 떨어지는 눈물인 거예요. 물이 넘칠 때라든지 그 가득 차면은 이렇게 빠져나가기도 하고, 예. 그런 눈물 같은 거, 그 수심이 품은 눈물 같은 것이 다시 하늘로 이르러서 다시 자기한테로 되돌아오잖아요. 숲에 눈을 두고 산다는, 나무들이 내 대신에 감았다 떴다 그렇게 한단 말이지. 근데 어떤 댓글에서 재미없는 얘기를 참 재미없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댓글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런 느낌일 수도 있겠네요. 예. 이런 이야기들이. 예. 시를 이야기하는 것이 네. 꼭 즐거운 것이 아니고, 네. 가장 재미없는 이야기를 재미없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고요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연못의 느낌 속에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빠져들어야 되고, 거기에서 감아야 되고, 살짝 떠야 되고, 이런 속눈썹의 느낌, 옆을 살짝 보는 느낌, 이런 것들로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더 이게 침잠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예. 공부를 깊게 하고 그 시를 쓰고 그런 사람들은 그 옛날에도 소홍이라고 그 소광절 선생님이 계세요. 그분이 쓴 그 청야음이란 게 있는데, 한밤중에 월도 천신처, 아주 그 깊은 밤에 달 혼자 있는 것을, 저 밤에 그 아늑한 그 마음을 누가 알 것이냐 하는 뜻에서 쓴 그런 그 청야음이라는 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느끼는 감정, 혼자 알고 있는 혼자만의 청아한 심정, 예, 그런 것을 쓴 거란 말이에요. 그걸 보면은 월도 천신처에 풍내수면세 하면 거기에 싹 하늘에 잔잔한 바람이 이렇게 불면은 일반 청음이를 요득 소인지라, 그런 시가 있어요. 그 시를 생각하게 하는 거야. 이 밤중에 혼자서 맑고 서늘한 맛을
누가 그걸 알겠냐. 그런 거 알 수 있는 사람이 적다듯이 시인의 마음 안에서 이게 혼자만이 가지는 비밀스러운 그런 것을 숲에다 비유해갖고 숲속의 연못 하나에다 비유해갖고 이렇게 쓴 것 같아. 연못을 시인의 창으로 본 거야. 상상력을 갖고 가는 시인의 창으로 본 것이에요. 그래서 시인들이나 그 시적인 감성 무드로 빠져드는 그 분위기가 이제 일반적인 생활인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참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요 하고 뚱 하고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게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만 합시다. 네. 네.